여러분 안녕하세요. 치앙마이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고 자란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태국 치앙마이 살이가 좋다고 생각하는 예찬론자가 되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특히 날씨에 관한 것인데요. 날씨는 사람이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한창 젊고 설렘 가득했던 20여 년 전 여름, 저의 태국 첫 경험부터 시작해 볼게요. 2003년. 당시는 수완나품 공항이 없을 때인데요. 그렇게 고대하던 방콕에 도착해 돈무안 공항을 나서는 순간 정말 의도치 않게 헉 하는 소리가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때가 해가 짱짱한 대낮도 아니고 무려 오후 11시 30분. 해가 진 지 6시간이 지났는데도 들어오는 열기는 거의 사우나에 가까운 정도였어요. 비행기에서 계속 에어컨을 쐬다 나와서인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들떠있던 제 기분을 순식간에 다운시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의욕이 사라졌죠. 대구 출신으로 덧부심이 있었음에도 이런 더위는 정말 예상치 못한 거예요. 대구의 40도 날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끈적하고 습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되는 더위, 마치 살갗을 벗고 싶을 정도였죠. 어릴 적 저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제대로 된 나라라면 사계절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믿었죠.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사계절의 우월성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 나라를 돌아보고 태국에서 살아보니 제 과거의 무식함을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사계절 비판론자의 입장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한국은 의식주 모든 면에서 계절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겨울옷만 해도 수십만 원에서 기백만 원을 호가하고요. 심지어 2, 3년마다 유행이 바뀌어서 새로 사야 하는 압박이 생기죠. 특히 학생들은 브랜드 롱패딩을 안 입으면 학교에 못 가는 것처럼 난리를 치죠. 양말, 내복, 장갑, 목도리, 모자, 신발까지 함께 구매해야 되죠. 오늘 서울 온도 보셨어요? 12월 겨울의 초입에 영하 6도입니다. 아직 멀었죠. 겨울철 서울의 평균 기온은 영하 15도니까요. 보온병, 핫팩, 전기장판 같은 방한 용품들, 거기에 난방비까지. 단순히 계절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지출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집을 지을 때도 남향집을 선호하고 벽을 두껍게 짓고 창문 배치까지 계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상황이 정반대가 되죠. 반면 태국은 건기와 우기만 고려하면 됩니다. 볕을 피하기 위해 북향을 찾고 얇은 벽과 통풍이 잘 되는 창, 그리고 높은 천장. 우기에는 비가 잘 내려갈 수 있는 가파른 지붕이면 충분하죠. 보일러도 필요 없고 에어컨과 선풍기만 있으면 사계절 내내 같은 조건이죠. 옷도 반팔 티와 반바지 몇 벌이면 거뜬합니다.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들이 많아요. 단편적으로 한국의 해변이나 스키장을 보세요. 그야말로 한철 장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딱 2, 3개월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야 하니 물가는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소비자들은 바가지라며 항의하고 사장님들 입장에선 이렇게 안 팔면 망한다고 발버둥칩니다. 제주도 가보시면요. 멀쩡하게 이쁜 카페가 철 지나면 망합니다. 종로 뒷골목 야장들도 가을 한철 지나면 을씨년스럽게 변하죠. 게다가 여름엔 냉방비로, 겨울엔 난방비로 사장님들 수지타산 맞추기 너무 어려울걸요. 이뿐인가요? 계절별 기후 변화로 인해 도로 상태, 운송 조건 등이 크게 달라집니다. 겨울의 결빙, 여름의 폭염 등은 차량 유지비와 물류 비용을 상승시키며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계절 의류 재고 관리는 눈물 나는 수준이고 관광 숙박업도 계절 따라 흥망이 반복되죠. 취미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나게 흥미를 붙였는데 반년은 쉬어야 하죠. 이게 다 사계절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참사입니다. 당장 오늘 팔아야 하고, 당장 오늘 벌어야 하고, 당장 오늘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의 팍팍한 현실. 그 한가운데 사계절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둘째 사고관이나 생활 방식에 대한 것인데요. 날씨라는 게 사람들의 생각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령 한국은 농사 기회가 연간 한 번뿐이잖아요. 봄에 모종을 심어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는 땅이 얼어붙으니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 가을에 쌀을 쌓아둬야 하고
김장을 담아두지 않으면 겨우내 강냉이죽을 먹으며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 거죠. 여름에 홍수나 가뭄이 들어 농사를 망치면 그 대가는 정말 끔찍하죠. 옆집에 쌀과 돈을 꾸러 다녀야 하고 그마저 안 되면 미천인 소도 팔아야 했어요. 아직까지도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0%, 식량 자급률은 46%에 불과한데요. 반면 태국은 특히 쌀이나 가금류, 새우, 과일 등의 식품은 수출 1위 위를 다툴 정도죠. 우리는 코로나나 전쟁 같은 위기로 식량 수입이 막힌다면 끔찍한 식량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딱히 뾰족한 솔루션이 없죠. 저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라이프를 만들었다고 봐요. 지금 당장 씨를 뿌려야 하고 지금 당장 추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 때문이죠. 열대 기후 국가들은 2모작, 3모작, 심지어 3호작도 가능해요. 가로수에 망고와 야자수, 파인애플이 지천으로 깔리고 바나나는 가축에게 주는 정도예요. 거지가 춥고 배고파서 굶거나 얼어 죽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든 당장 끝장을 봐야 하는 대한민국의 냄비 근성 또는 빨리빨리 문화와 달리 태국은 정반대의 문화와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태국어로 짜이에니엔 그리고 사바이사바이로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짜이에니엔은 성질을 차분하게 식혀라는 의미고 사바이는 평안과 여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얼어 죽을 일이 없는데 뭘 그리 급하게 안달이고 닥달하고 다그치냐는 거죠.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와서 곧 죽을 것처럼 난리를 치기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가끔 이해 못하는 태국인들의 행동은 바로 이런 천혜의 기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그래도 태국은 너무 더운 기후 아니냐고 하시는데 태국은 남한 면적의 5배나 큰 나라입니다. 북부에 위치한 치앙마이는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방콕이나 푸켓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태국의 계절은 보통 3개의 시즌으로 나누는데요. 서머, 핫서머, 그리고 퍼킹 핫서머라고 네네 이런 우스개가 있습니다. 사바이. 하지만 북부지방인 치앙마이는 방콕과는 다르게 살짝 온대기후의 경계에 속하는데요. 11월부터 3월까지는 선선하고 아침에는 쌀쌀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아침은 16도였죠. 치앙마이 가장 높은 산인 도이인타노는 1도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태국인들이 추위를 느끼러 오는 성지죠. 그래서 치앙마이 사리가 다른 태국 지방사리보다도 좋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건강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체는 항상성 유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항상성이 뭡니까? 생명체가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뜻합니다. 이 항상성이 깨지면 병에 걸리는 거죠. 한국은 시베리아보다 춥다가 아프리카보다도 더운 최고와 최저의 온도차가 무려 60도에 육박하는 극단적인 기후를 가진 나라입니다. 사람은 천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면역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기후가 계속 변하는 지역에서는 항상 기초대사를 변화시켜야 하고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죠. 특히 기초천이 낮으면 면역력이 낮아지고 암 발병률도 높아져요. 암세포는 열이 가해지면 오히려 스스로 사멸하게 됩니다. 기초천을 높이면 면역력이 강해져서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고 스트레스에도 강해진다고 하는군요. 실제로 한국은 위암과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갑상선암은 압도적 1위, OECD 국가 중 결핵 발병률 1위, 자궁 적출률도 1위, 항생제 처방률 1위인 국가가 됐어요. 물론 태국도 다양한 질병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심각한데 태국인들이 단 거를 굉장히 많이 찾거든요. 과일 많이 먹고 단 음료도 많이 마시고 하다 보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폐질환, 그리고 우리만큼이나 술을 많이 마셔서 간질환까지. 한국이랑은 좀 패턴이 다르죠. 질병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10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자살, 알츠하이머, 폐혈증, 코로나같이 생활 방식보다는 면역이나 스트레스에 관련된 질병 순위가 높게 나타났죠. 2017년 유럽 키르포스 의대 연구팀이 전 세계 186개국 암 발병률과 암 관련 유전 연구를 발표했는데
실제로 매우 춥거나 장기간 추운 환경 노출되는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기후가 따뜻한 태국이나 인도인들보다 암발병률이 두세 배나 높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변함없는 기후는 용이함과 함께하며 바뀌는 기후는 몸과 영혼에게 고된 노동을 준다. 물론 사계절에도 장점은 분명 존재해요. 계절 변화로 만들어지는 발효 음식, 너무나 아름다운 여행지 풍경, 다채로운 패션 등 많은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한국의 추운 날씨가 그리울 때는 김서림 포장마차에서 옷깃을 여미며 즐기는 칼칼한 우동 국물과 소주 한 잔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낭만이 있더라도 사람이 사는 환경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단점들을 상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계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치앙마이 라이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